지금 어이없게 정말 어이없게도 캄보디아 정부가 지금 한국 정부한테 협조를 안 하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에서는 ODA 재검토하라는 쌍협박. 캄보디아 이미 2달 전쯤이죠. 태국이랑 캄보디아 짜잘한 교전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태국 캄보디아 편을 올렸었어요. 지금 옆에 썸네일 뜨죠? 저기서 이미 캄보디아 내부에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범죄라든가 요런 거를 하려는 인간들이 아시아권에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여기 사람들이 자꾸 저짝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감금하고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짧게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저희가 이번에 좀 깊게 조사해봤어. 깊게 조사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 이게 지금 복잡해요.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해결하기 좀 생각보다 좀 복잡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오늘 캄보디아에서만 특히나 더 왜 지금 저렇게 범죄자가 많고 한국 사람들도 캄보디아로 가가지고 다른 한국인을 꼬드겨가지고 캄보디아로 오게 해서 납치를 하거나 감금하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왜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를 총정리해서 오늘 뉴스 보실 때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뉴스 보실 때 거의 다 이해될 수 있도록 총정리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셨죠? 뉴스들 캄보디아의 한국인들 감금됐다가 뭐 풀려나고 도망 나오고 뭐 탈출하고 뭐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이번에. 자, 근데 범죄자들이 잡혔다 이 말이야. 잡혔으면 이제 한국으로 빨리 보내든 조지든 하면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68명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이 있는데 전원 송환해서 조사하겠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뭐 안보실장이라든가 외교부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데 지금 이게 조사하겠다가 아니고 조사하고 싶다야. 확실하게 지금 오기로 된 게 아니에요. 조사하고 싶다야. 이걸 말을 또 저렇게 하더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송환되는 거에 대해서 확정이 된 게 없어요 아직. 물론 지금 오늘 10월 15일인데 내일 확정날 수도 있고 내일 모레 확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확정된 건 없다. 이 한국인 68분을 저는 송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피의자야. 용의자란 얘기야. 다른 말로 사실상 용의자. 한국인이라서 얘 68분이라고 얘기하던데 피의자야. 지금 피의자. 마치 감금되었던 사람들 68명이 이제 풀려났고 그 납치당했던 사람들이 나왔는데 캄보디아에서 이 사람들을 깜빵에 쳐박고 구금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물론 이 안에는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피의자 겸 피해자 이렇게 셋 다 있을 수 있겠어요. 납치를 당했는데 이 인간도 납치당한 이후에 가해자들이 어거지로 시켜서 피해자들을 조지는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얽혀있고 설켜있고 막 지금 복잡하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잡혔는데 정부에서 지금 뭐라고 해서 전원 송환해가지고 조사하겠다. 근데 조사하고 싶다랬어. 범죄인 인도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따라야 돼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캄보디아랑 대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방송국들이 올해 3월부터 캄보디아 얘기를 때렸어요. 유명한 방송국들을 시작으로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한국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행방불명되고 납치되고 감금되고 막 누구는 죽고 막 이런 게 막 경쟁적으로 이제 방송국들이 막 올렸었는데 이때부터에서야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에서 저런 일이 있구나 세상에. 올해 초부터나 이제 알게 된 그런 것 같습니다. 전 국민적으로는.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이제 함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여론도 이제 좀 생긴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올해 8월에 캄보디아의 범죄단지 얘기가 또 나와. 단지 얘기가 자꾸 나와. 단지. 이게 뭔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 이거 하나야. 한 벼락 사이에 입구가 이렇게 크게 있고 이게 자동차 한 대가 요만해요. 그냥 트럭도 요만하고 이거 얼마나 큰 거야 지금. 요게 하나의 단지인 거예요. 단지. 이런 단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수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별의별 군데 다 있어요 저게. 근데 저 단지들을 저런 건물들을 범죄를 저지르려고 만든 게 아니고 원래의 목적은 지산인 거야. 지산. 지금 들어가면 X입니다 저기. 지산 구매했다가 이제 못 빠져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큰일 났어. 지금 한국의 지산 같은 갬성이에요 저게. 지식산업센터. 그거를 통짜로 이제 빌려버린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이제 캄보디아 얘기 나오면 범죄 단지. 저게 원래 목적은 범죄 단지가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무튼 이 범죄 단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통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입구를 막 봉쇄하고 막는 어떤 그 깡패들 있고 막 감금시키고 납치해가지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올해 8월 8일 진짜 얼마 전이에요. 2025년 8월 8일에 22살의 한국인 청년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요게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 22살 한국인 청년이 사망한 그 과정 연락에 소름 끼쳐. 같은 대학교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너 큰 돈 벌 수 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네 통장을 캄보디아에 갖고 와서 팔아라. 그러면 큰 돈을 준다 너한테. 그러면서 꼬신 거예요. 대포 통장으로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그 통장을 판매하라고 한 거지. 대학 선배라는 사람이 이게 뭐야 이게. 이 22살 청년을 이제 A씨라고 할게요. 이 22살 청년이 7월 17일에 캄보디아로 출국합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돼요.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자, 근데 일주일 뒤쯤에 가족들한테 연락이 된 거예요. 낮은 캄보디아의 한 범죄 조직들한테 잡혀가지고 어떤 건물 안에 감금당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8월 초중순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언론에도 쫙 퍼진 거야. 자, 근데 얘네들 하여튼 개빡치게 하여튼 어디 가든 있더라고. 자,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아직은 추정입니다. 물론 조선족이 많다고 하더라고. 내가 볼 때 빼박인데 조선족의 말투를 쓰는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저 어떤 사람이 지금 이 A라는 청년이 캄보디아에서 사고 쳐가지고 너네들 가족들이 돈을 우리한테 보내줘야 된다. 합의금이든 뭐든 처리해야 되니까 일단은 도망갈까만 우리가 감금 중이니까 이 사고 친 거 해결하려면 돈 5천만 원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사실상 납치감금 범죄가 2025년에 지금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발견이 안 되다가 8월 8일에 22살 한국인 청년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야, 이런 일이 지금 2025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 이렇게 이제 시끄러워지니까요. 이제서야 8월달 중순 정도 되니까 이제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캄보디아 범죄에 대해서 이제 박찬대 의원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의 주장이 아니고 외교부라던가 그 특정 루트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입수를 했나봐 이 양반이. 구출된 B씨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A씨랑 같이 납치되어 있던 사람 중 한 명이래요. 근데 그 B씨가 A씨를 목격했던 장면들을 이제 증언을 했대. 그 B씨가 A씨 모습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폭행을 이미 너무 많이 당해서 치료를 받아도 숨도 제대로 못 쉬던 그런 상태다. 원래부터 상황이 안 좋았다는 거죠. 몸 상태든 여러모로. 이미 8월 8일에 사망한 저 22살 A씨의 시신이 아직도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지금 범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검을 해야 되는데 이 부검을 자기들 멋대로만 하면 안 되고 한국이랑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10월 20일에 부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조만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무부에서 검사랑 수사관들이 이제 파견이 돼서 10월 20일에 이제 부검을 할 예정이래요. 오늘 10월 15일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같은 데가 선배인지 동기인데 그 복학해가지고 뭐 형인지 동기인데 형인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이 같은 데가 선배라고 이제 알려져 있던 이 사람은 이미 잡혀 있어요. 이미 9월달에 이미 구속된 상태야. 11월 13일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재판이 될 예정이다. 안동지원이라고 하는 걸 이 지원이 어느 동네든 있는데 예를 들어 관할구역, 대구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그 경북지역이라던가 이 지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지역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대구지방법원에 땡땡 지역에 설치한 지원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지어 놓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에 납치된 한국인 관련해가지고 조선족이 계속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생활하고 온 주변 지인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중국 내에서도 조선족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가 않대요. 범죄와 관련되어 있고 사기 많이 치고 거칠고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편견 뭐 이런 고정관념 이런 게 어마무시하게 뭐 중국 내부에도 있대요. 이미 이 양반들이 중국 안에서도 이제 못 먹고 못 사는 지역에서 이제 살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간부도 잘 안 돼요. 조선족들은 차별이 있거든 사실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렇게 이제 자기들이 못 먹고 못 사는데 일자리는 없고 할 게 없으면은 자꾸 딴짓거리를 하게 돼. 더 이상 본인들이 돈을 더 모으고 자본을 축적하고 좀 올라가고 이런 게 없으면은 자꾸 이제 이상한 딴짓거리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건 뭐 조선족뿐만이 아니야 사실. 중남미의 카르텔이나 갱단들이 왜 많습니까 지금. 일자리는 없고 먹고 사는 건 힘든 거, 경제는 안 좋고 인플레는 심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남미도 그런 거거든요. 조선족도 마찬가지야. 지금 범죄 조직의 한국인들을 막 그 납치하는 한국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인이 캄보디아에 가서 다른 한국인들을 유인해가지고 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국인이 한국인을 납치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야. 근데 말이 안 통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납치할까? 조선족이 많다 이 말이야. 지금 한국인과 중국인,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역업을 하거나 어떤 통역이 필요한 어떤 그런 직업군은 중국 내에선 조선족들이 그냥 쥐고 있어요.
솔직히 중국인 한족이 백날 한국어 공부하나 한국인이 백날 중국어 공부하나 조선족 못 따라가. 태어나자마자 한국어랑 중국어 같이 하던 애들은 못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있어. 그래서 이번에 범죄 관련해서도 지금 총책이 조선족인 경우도 많고, 아니면 중국인이 총책인데 그 중국인이 조선족 이제 그 중간 오야 뭐 여러 가지 이제 꽂아가지고 이제 얘네가 막 한국인들 납치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감금당했다가 도망 나와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여러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하루에 한 명꼴로 사망한다. 그리고 로맨스 스캠이랑 보이스피싱을 시키는다, 어거지로. 그거를 해가지고 성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장기를 팔게 한대요. 장기를. 안구부터 적출해가지고 각막부터 이제 팔아먹게 한대. 왜냐면 다른 데는 이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증언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은 표적은 중국인이다. 왜냐면 중국인이 중국인 데려와가지고 중국인 상대로 이제 사기치는 거죠. 머릿수가 가장 많으니까. 중국인은 조선족도 포함입니다. 중국인 다음으로 베트남,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 한국인 순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한국으로 지금 들어온 증언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말이 다 달라요. 지금 앞서 말한 그런 거 나는 본 적도 없다,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몇 년 전에 우리 또 이제 존경하는 그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인 감독으로의 신화를 이룩해내신 박항서 감독께서 사모님하고 이제 캄보디아 여행 갔다가 납치당했던 썰, 이게 지금 뭐 여러 방송사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그 썰이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납치가 됐는데 납치를 한 애들이 캄보디아 애들이 아니고 베트남 애들이다. 어제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그 베트남 애들이 박항서 아니냐, 박항서 감독 이 위대한 영웅을 왜 데려왔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풀어줬다, 이제 그 얘기가 있다는 건데, 캄보디아에 베트남 애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에서 지금 한국인이 납치됐다 이거만 얘기할 게 아니고, 실제로 캄보디아가 지금 범죄자가 전락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도 있어. 한국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돼서 체포될 예정이었던 한국인 범죄자들 있죠. 그 사람들도 지금 캄보디아 가 있다는 거야. 지금 그 사람들도 체포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캄보디아로 갈까요? 왜 그럴까요? 정부랑 경찰이 너무 부패했어요. 자기들이 사람을 감금시켜서 패 죽이든 뭐하든 보이스피싱을 하든 로맨스 스캠을 하든 뭔 짓거리를 하든 간에 뒷돈 주면 다 끝나. 그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뒷구녕에서 찔러만 주면 경찰이고 정부고 입을 싹 찢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편안한 마음으로 캄보디아를. 내가 불법으로 가가지고 불법으로 돈만 오지게 벌어두고 그거를 언제든지 찔러만 주면은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다 이 말이야.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누구야? 누군지 아시겠어요? 버닝썬 게이트로 유명한 가수 승리입니다. 이 양반이 캄보디아의 한 어떤 식당인지 클럽인지 어디 무대에 올라갔는데, 내가 지인들한테 캄보디아로 간다고 했더니 그 못 사는 나라를 왜 가냐고 하던데, 여시나 먹어라, 닥치고 캄보디아 와가지고 직접 봐라,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말을 한 그 장소의 뒤에 보니까 프린스 어쩌구라고 써있더라 이 말이야. 뭐 이게 이제 식당인가 클럽인가 이름이래. 근데 저 식당을 운영하는 실제 회사 법인이 어디냐면은 프린스 홀딩스입니다. 지금 이 프린스 홀딩스가 어떤 곳이냐면은 캄보디아의 저런 특정 단지를 범죄 단지로 이용하려고 통임대해서 리딩방, 불법 도박, 납치, 감금, 사이버 범죄 이런 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 거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외교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을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고한 건수예요. 건수.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 한국인만입니다. 한국인. 지금 캄보디아 안에서 2020년에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4건밖에 없었어요. 한 건. 근데 17건 되더니 220건, 330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해요 지금. 그죠? 22년 대비해서 220 빼고 330 뺀 거야. 한 건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2020년 코로나 시기에 돈을 어마무시하게 이제 풀었죠. 저금리였고. 근데 이 시기에 주식 코인 열풍이 어마무시했고, 근데 주식 코인 열풍만 있었다고 표현할 수 없죠. 그 열풍과 함께 광기의 수준으로 거의 도박한다는 마음으로 재테크를 좀 하게 된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벼락부자, 도박하듯이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벼락부자 되겠다는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그죠? 근데 지금 한국인들의 캄보디아로 자꾸 지금 꼬여지는 이유 중 하나가 뭐야? 캄보디아에 가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한꺼번에, 한 번에.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꼬드기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요인이에요, 사실은 지금.
자, 캄보디아에 뭐 현지에 뭐 선교사분들도 있고 현지 교민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뭐 인터뷰를 많이 했더라고 여기저기에서. 종합해 보면은 한국에 직장을 못 가지는 청년들이 한 달에 돈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혹해서 캄보디아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 간다요가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 분위기가 좀 벼락부자가 빨리 되고 싶어하는 어떤 이런 인스타에서 막 자랑하고 막 그러니까 조급한 거야. 그러니까 조급한 건 다 본인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본인이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동갑이고 고향 친구였고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고 대학교 동기였는데 갑자기 코인해가지고 막 차를 어마무시한 걸 끌고 다니고 뭐 집이 채 있고 막 이런 걸 들으니까 나도 빨리 저렇게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사람이 들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사리 분별을 못하고 세상 물정 못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너무 과도하게 이제 그런 거에 씌여가지고 막 하면 안 되는 행동까지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지금 당근에 올라온 캄보디아 관련된 글이에요. 캄보디아로 서류 가져다 주실 분 건당 40 주겠대. 비행기표는 저희가 왕복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갔다 오기만 하면 40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야. 난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캄보디아 여행 동행자분 구한다. 날짜는 내가 맞추고 사진 찍어줄 동료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도 또 올렸고요. 그 캄보디아 현지에서 또 한국인이나 해외에서 좀 돈 있는 나라에서 캄보디아로 왔던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득 알바 뭐 이런 것들을 꼬드기는 경우도 있대요. 알아보니까 이런 거래. 캄보디아 현지에 카지노가 있어요 지금. 거기서 돈을 다 털어먹은 거야. 그 급전이 또 필요해. 이 사람들 도박을 또 하고 싶으니까 좀 저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제가 누구라고는 밝히기 어려운데 캄보디아 현지인 건너서 제가 좀 이제 좀 듣게 됐는데 이번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 여론이 있대요.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제 정직하게 사업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보기에 캄보디아에 온 한국인들이 하고 다니는 짓을 보면은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야. 양아치 같고 막 깡패 막 그런 사람들이 많고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납치 감금됐다 이거에 대해서 안타깝다 빨리 구해내야 되는 이것만 생각을 안 하는 게 지들이 돈 벌려고 불법하려고 들어왔다가 납치당하고 감금당해가지고 저런 꼴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들도 꽤 많다 이 말이야.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러 갔든 뭐했든 간에 우리나라 자국민이라면 이제 구해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야. 한국 대사관은 도대체 뭐 하냐는 거야.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납치당했다가 간신히 도망 나온 사람들 썰도 이제 몇 개가 있던데 한국 대사관 안 도와준다 제대로. 지금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서 막 돌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영업시간 아닙니다. 다음에 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기억나세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또 알아봤어요. 이게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외에 있는 대사관들도 되게 일처리 이제 개 거지같이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나 봐요. 실제로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 있는 대사관일수록 어떤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연락을 받으면 도움을 잘 안 줄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 대사관이 사법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이거는 솔직히 인정을 해야 돼요 다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사관이 예를 들어 온두라스에 있어. 중남미 온두라스. 근데 온두라스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기는 있는데 누가 구해달래. 근데 대사관이 어떻게 구해주냐는 거지. 온두라스에서 납치를 당했다. 그럼 대사관이 그럼 우리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해주겠다 여기까지지 이 사람들이 총칼 들고 가가지고 막 구해주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법적 권한이 기본적으로 없다는 거야. 자 근데 사법적 권한이 없는 건 알겠고 왜 영업시간에 다시 오세요? 네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캄보디아에서 탈출한 사람한테. 자 그 행동은 당연히 잘못된 건데 이 대사관 직원들 해외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이 특히 이제 범죄가 많고 이제 그런 나라에 있는 대사관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내가 이번에 알아봤어요.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내 이런 거 조사할 때마다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이번에 또 알아봤는데 이런 거야. 범죄자인 거야. 범죄자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대사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대사관에서 그럼 내가 현지 경찰한테 전화해서 너를 좀 구해주도록 하겠다. 그런데 경찰한테 연락하지 말고 니들이 도와달라. 이런다는 거야. 이거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도 열심히 안 도와준 이유 중 하나가 이거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도 또 걔넨가 보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행을 오거나 공식적인 루트로 온 사람들은 그런 연락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사를 끼고 들어왔고 정해진 루트대로 이제 호텔에서 묵다가 정해진 버스 타고 이동하고 그러면은 대사관에 연락할 일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거의. 근데 대사관에 저렇게 연락을 한다는 건 꼬로만 게 있다는 거야. 꼬로만 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대사관도 이제 질리는 거야. 저런 거에. 내가 대사관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도와주려고 했었어야지. 근데 현지의 그 분위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요런 상황도 있어. 현지 대사관 입장에서 엮이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지 말래 가지고 내가 그 나라를 얘기할 수 없는데 중남미야.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중남미의 어떤 그 한국인 그 여성분이 도와달라고 했대요. 그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한테. 근데 그 여자분이 알고 보니 노래방 접대부 일을 하려고 그 나라로 간 거래요. 그 일을 하다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갱단이랑 엮여가지고 이제 트러블이 생겨서 그 갱단이 뒤지고 싶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 좀 구해줘라고 했나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사관이 나서가지고 이 여자분을 구해주려고 움직이기가 너무 위험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국가의 경찰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상황이 있고 직접적으로 엮이기가 부담스러운 이런 게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야. 물론 싸가지 없는 대사관들도 있어. 아무 이유 없이 일처 안 하는 대사관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도 게 많다는 거 내 얘기는 이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지 않은 나라 캄보디아야. 캄보디아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납치된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교민으로 따지면은 머릿수가 얼마 안 돼요. 캄보디아에 있는 대한민국 교민이 얼마나 돼? 솔직히 뭐 10만 명 넘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현지 교민들 네트워크를 이미 쌓아요. 대사관이 어느 동네에 인맥 많은 현지에 이제 한국 교민들 이제 뭐 모임 같은 거 운영하는 사람, 여기 뭐 사업하는 사람, 향후의 사람 뭐 그러면서 다 이제 네트워크가 이미 있대. 거기다가 물어봐. 누가 이런 도움 요청하는데 알아요? 그러면 우리 모르는 사람인데요? 아니 어느 지역에 있다던데. 그럼 걔 그럼 범죄하려고 온 애다. 다른 조직이랑 싸워가지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연락한 걸 거다. 그러면 한국 대사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떡하지 싶다는 거지. 뭐 갱단이랑 갱단 싸우는데 대사관 직원이 가서 멈춰! 이것도 아니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지. 어차피 대사관은 사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지 경찰한테 더욱더 강력한 요청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현지 경찰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좀 제한적인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외교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것에 안 엮이는 게 맞아요. 한국 대사관이 멕시코 갱단이랑 엮여가지고 그 갱단이 한국 대사관이 들 조지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멕시코가 시끄럽다. 이거 자체가 골치 아픈 거야 사실은.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이제 그러면 골치 아파진다는 거야. 일이 커진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괜히 이제 정부의 공공비용을 또 지출해야 되고 막 엄청 머리 아파져요.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난 이것도 좀 오늘 얘기해야겠어. 실제로 일을 똑바로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솔직히 대사관, 해외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식당 일을 하려고 요리사로 가고 이런 사람들 빼고 기본적으로 대사들은 외교관들, 영사들은 외무고시 붙은 사람들이야. 그럼 외무고시 붙으면 외무고시 붙었냐고 막 그러면은 대우가 다르잖아. 솔직한 얘기로. 근데 5급 행정 붙은 사람도 몇 명 갑니다. 그리고 7급이 가요. 7급 외무영사직이라고 따로 있어. 쟤네들이 가가지고 막 짜잘한 거 가지고 자꾸 연락 오고 막 구해달라고 해서 경찰에 연락한다고 하면 또 그건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피곤하게 하는 그런 일을 몇 번 겪으면 얘네가 내가 5급이고 내가 7급씩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해외에 와가지고 외무영사직 하는데 내가 이따위 무슨 고객 서비스 무슨 콜센터 직원도 아니고 내가 이따위 일 하려고 내가 이 해외까지 나와 있는 줄 알아?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꽤 있나 봐요. 다 그렇다고는 안 할게요. 그런 상황들도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외에 가 있잖아. 공무원으로서 한국 정부의 감시 감독을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 이 사람들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해이해져가지고 지들 멋대로 일하는 거야. 막 그런 또 있어. 그리고 그 얘기 들으셨어요? 캄보디아 대사관에 전화했더니 영업시간 아니에요. 영업시간 내일 영업시간 열면 오세요 그랬다며요.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는데 네가 직접 신고해라.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자, 난 처음에 저 말 듣고 캄보디아 대사관 욕을 저도 처음엔 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같이 한번 봅시다.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이 신고 방법이 2024년 6월 6일에 올린 겁니다. 윤석열 정부 때 올린 거예요. 자, 근데 나 이거 보면서 기가 막혔는데 진짜 이미 올려놨어. 외교부는 이제 발빠르게 이제 이미 작년부터 이걸 올려놨는데 좀 복잡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취업사기 감금 피해 시 현지 경찰한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놨어요. 이미 작년에 올린 겁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네가 신고를 할 때 고용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귀국하려고 한다. 뭐 아니면은 고용주 측에서 제공된 항공표 숙식비 이런 걸 변제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동을 제한하고 뭐 이런 짜잘한 얘가 나한테 주기로 한 돈 안 줘 뭐 이런 식으로 경찰에 신고해봤자 이거는 단순한 노사 간의 고용 분쟁으로 보기 때문에 대사관과 현지 경찰의 개입이 곤란해진다. 이거로는 신고해봤자 소용이 없단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두 번째에 써놨어.
고용주축과 변제금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권유드리나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상당한 금액을 요구한다거나 상대방이 아니면 상해폭행 협박이 수반된 사실 이런 범죄 피해 상태인 경우에는 현지 경찰한테 신고가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사실관계가 다르고 거짓 신고가 판명되면은 허위 신고 때문에 현지 경찰한테 처벌될 수도 있다. 우리 대사관은 사법 권한이 없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충돌해서 범죄 수사, 범인 체포, 직접적인 구출 활동은 불가능하다. 영사 조력으로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신고 접수 이후에 신속한 처리를 경찰에 요청까지만 한다. 우리는 너네가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줄 수 있고 그 신고가 들어가면 그 이후에 신속한 처리를 캄보디아 경찰에 요청까지만 한다. 이렇게 써놨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캄보디아의 경찰 신고 시스템이 진짜 문제예요.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우리도 알아보면서 기가 찼는데 진짜 다 증거물로 찍어놔야 된대요. 본인이 무슨 일을 당했고 어디 건물에 있으며 본인의 여권부터 해가지고 막 그 복잡한 여러 가지들을 다 찍어서 캄보디아 경찰한테 메일로 보내든 텔레그램으로 보내든 뭐 보내야 그리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뒤에 그 건물로 온대요. 캄보디아 경찰들이. 그런 나라입니다. 캄보디아가. 답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사관한테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솔직한 얘기로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내가 덴마크에 갔어. 근데 내가 누구한테 맞았어. 아니면 감금당하기 직전이야. 근데 핸드폰이 있어. 그러면 대사관한테 전화할 데가 어디 있어요. 덴마크 경찰한테 빨리 영어로 샬라샬라 해가지고 오라고 해야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사관한테 연락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가지 말라면 가지 마. 그리고 가지 말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안 가야지. 왜 가? 거기를 왜? 물론 본질적인 문제는 이 국가의 공권력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이 국가의 공권력이 부패한 걸 우리나라가 어쩔 거야. 남의 나라가 부패했는데 우리나라 대사관이 뭐 야! 부패했어? 난 청렴해 씨. 내 말 들어봐. 빨리 청렴하도록 바뀌어. 청렴해져라 청렴해져라. 내가 장풍 쏴줄게 씨. 뭐 이럴 것도 아니고 어떡할 거냐는 거야 그거를. 대사관 탓만 백날하는 것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내 얘기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치안 괜찮은 나라를 웬만하면 가고 대사관보다 현지 경찰한테 콜 때리는 게 합리적이다. 지금 상황이 골치 아파요. 지금 캄보디아의 정부와 경찰이 부패한 게 소문이 자자하고 그것 때문에 온갖 범죄 조직들이 뒷돈으로 모든 게 해결되겠다. 그 생각으로 몰린 거고. 그럼 한국 대사관이고 미국 대사관이고 어디고 간에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납치당한 사람들 꼬이기 시작하고 노답인 거야. 이런 거거든 지금. 올해 하반기. 그래봤자 뭐 7, 8, 9월인데요. 이 시기 동안 캄보디아 경찰이 저 범죄 단지들을 조져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68명이 이제 잡혔어요. 데리고 나왔대.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뭐냐?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피의자야, 피의자. 이 사람들이 수사 대상, 범죄 혐의의 의혹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서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를 피의자라고 합니다. 이 68명에 대해서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긴급 여권 지금 발급해줘.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줄게. 빨리 돌아가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68명 대부분이 안 가. 왜? 한국 가면은 몇 년 써가야 될지 모르겠거든. 캄보디아에 있으면 빵 들어가도 아는 지인 통해서 뒷돈 얼마 찔러주면 금방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또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에는요 납치당한 선량한 시민들도 꽤 많아요. 근데 작정하고 일부러 들어가 있는 인간들도 있다는 거지. 요거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분명하게 저 68명도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 다 납치당한 사람만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캄보디아에 직접 지가 불법을 하려고 일부러 알면서도 들어간 인간들. 그런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선량한 시민들이다. 선량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금 납치감금되어 있는 사람들. 이 양반들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캄보디아에서 가장 많은 범죄자는 조선족을 포함해서 중국인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단순히 중국인이다 이게 아니고 지금 캄보디아에는 중국 삼합회, 일본 야쿠자, 그리고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범죄의 전쟁해가지고 다 쏴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도망 나온 필리핀 갱단들, 인도네시아 갱들, 베트남 갱단, 한국에서 이제 불법하다가 튄 애들,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이런 애들과 연관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야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단순히 뭐 중국만 얘기할 것도 아니야 지금. 중국인 조선족들이 가장 많은 건 맞는데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자꾸 또 반중정서에 있는 사람들이 포인트 잘못 잡고서 중국 애들이 문제다 뭐 이 소리만 하는데 지금 절대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캄보디아의 정부와 경찰이 부패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인 맞냐 쩡냐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 앞으로가 더 문제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체포돼야 되고 잡아들여야 될 범죄자들이 뭐만 했다 하면 캄보디아로 도망가면 돼 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야. 앞으로 점점 더 몰릴 거라는 거죠. 지금 이거를 걱정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핵심이야 핵심 지금. 자 아무튼간에 지금 캄보디아 경찰한테 붙잡혀 있다는 한국인 피의자 68명 이제 한국에 빨리 데려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입장이 나왔어요. 이번 주 내로 싹 다 송환할 예정이다. 송환할 것. 근데 이거는 이 68명을 이번 주 내로 싹 다 송환하고 싶다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말이 어다르고 하다르다고 송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두 다 송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말은 아니거든. 근데 말장난이라는 거야. 이번 주 내로 송환하고 싶당 이 얘기야. 내가 저번에 도대체 뭘 믿어야 하는가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썸네일 뜨나요? 그 편에서는 제가 빼놓고 얘기했던 건데 정부가 얘기하는 레토릭이죠. 레토릭. 수사. 말장난을 좀 잘 해석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있다. 자 근데 지금 캄보디아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 한국에 체류 중인 캄보디아 반정부 인사부터 내놔라. 지금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 68명을 한국으로 보내냐 마냐에 대해서 캄보디아가 일단 입장을 분명하게 안 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캄보디아가 뚱딴지같이 저 소리를 했어. 저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한국인 범죄자랑 감금된 사람 여러 사람을 우리가 빨리 한국으로 모셔오고 데려와야 되는데 그 와중에 저 따위 얘기를 했다는 거야 캄보디아가. 물론 대놓고 야 니네 얘네 다 데려가고 싶으면은 저 반정부 인사 내놔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 그건 아닌데 저 얘기를 이 타이밍에 했다는 얘기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 정부에 협조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한다면은 내놔 이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제 그렇게 들리더라 이 말이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지금 저 반정부 인사가 지금 한국에 체류 중인데 저 사람 지금 난민 신청했어 우리나라에. 부트비차이라는 사람인데 한국 출입국 사무소한테 정치적인 이유로 내가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캄보디아에서 그 이유로 이제 난민 신청을 지금 한 상태인데 지금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가수야 가수. 젊어.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한 30대 초반 되나 20대 후반 돼 보이는가 뭐 그러던데. 아무튼 이 양반이 뭐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이제 지금 뭐 난민 신청을 한 상태라는 거. 자 지금 치치지게 닉네임 치즈 먹는 댕댕이님 그냥 한 명 보내고 68명 그냥 데려와라. 이게 지금 문제야. 전 세계적으로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야. 정치범은 인도를 안 해요. 정치범도 걔네 입장에서는 정치범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정치적 탄압을 받은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지켜줘야 되고 송환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가 기본 룰이야. 국룰이야 국룰. 애초에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얘요. 그래서 좀 요거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만약에 저거 송환하잖아. 그러면은 내 장담할게. 유럽에 있는 수많은 언론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은 지들 아쉬우면은 자기 나라의 난민 신청한 정말 합법적으로 정치범으로서 탄압당해서 온 사람들조차도 버린다. 만약에 저 짓거리 하면 내가 장담하는데 요런 내용으로 기사 존나 퍼나를 거야 아마. 국가에 대한 소프트 파워가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돼.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저게. 절대로 겉만 번지르라고 지들 이익만 챙기고 물론 국제정치가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게 맞는데 그것도 선이 있거든 어느 정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적개발 원조 ODA라고 합니다. 이거를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에 대해서 재검토해라. 지금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쌍협박이죠. 캄보디아가 부트비차이를 캄보디아로 송환하라고 하니까 이재명 정부는 ODA를 재검토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이 공적개발 원조가 어느 수준이길래 그러느냐. 자 2022년에 한국 정부의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이 무려 1,789억 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2024년도에 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정하는 겁니다. 2024년에 정한 2025년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이 4,353억 원이더라 이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하자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번 정권에서. 이거로 좀 압박하는 것도 전 좋다고 봅니다. 그거가 돈이 꽤 되거든요. 지금 캄보디아 정권이 그 불법하는 애들 다 내버려두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로 돈을 벌어요. 또 얘네를 내버려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 덕분에 세금도 걷고 얘네 덕분에 뒷돈도 싸바싸바하게 이제 받고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지들한테 좋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내버려두는 게 있어요. 캄보디아가. 근데 이제 그 돈보다도 더 큰 4천억 원 규모의 ODA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거만 17조라더라. 아니 물론 뭐 17조가 다 캄보디아 돈이라고 할 순 없죠. 왜냐면 그 돈 들고 나르면 또 그만이기 때문에 그 돈
돈 중에 이제 세금을 얼마 냈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 이런 상황에서 국회 양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군사작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저렇게 품격도 없고 주댕이만 진짜 나불나불 진짜 깃털같이 가벼워가지고 되겠어? 군사작전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와 경찰력을 왜 구분해놨겠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전쟁하자는 얘기인데 저거는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군사작전 얘기는 내가 볼 때 상식의 문제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무식해요. 군과 경이 왜 나뉘어져 있는지에 대한 상식도 없는 거야.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내가 볼 때 미국은 하잖아. 그 미국이냐고 여기가. 전 세계 초패권 국가냐는 거 내 얘기는 우리가 미국이냐고. 우리가 미국이면 나도 군사작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지. 항공모함 막 2대 3대 갖다 놓고서 막 페리제동 마냥 문 안 열어 이 새끼 이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유튜브의 닉네임 김용희님. 러시아 푸틴 마냥 특별 군사작전으로 가자. 신창선 마냥 정상화. 신재명의 캄보디아 정상화. 자, 그리고 밑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또 있다고 소리를 하고 이제 ODA 예산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가 청탁을 해서 캄보디아의 통일교의 세력을 키우고 그러기 위한 예산으로 지금 저렇게 늘어난 거 아니냐. 예산이 2025년도에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지만 사실이라고 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래서 저한테 계속 욕을 먹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안 좋아하는 거 얘네를. 최상병 특검법 때도 최상병과 관련되어 가지고 진상규명, 최상병이 어쩌다가 순직하게 됐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 윤통이 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건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거예요. 특검으로. 여기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지금 캄보디아 관련해 가지고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감금된 한국인들을 구출해내는 거. 여기서 김건희 통일교가 왜 나와 지금? 김건희 통일교는 나중에 가가지고 해도 되는 거야. 나중에. 제일 중요한 걸 안 하고서 딴소리를 자꾸 해 쟤네는. 저게 문제야 저게.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참 이거 빼박인데 지금 2025년 15일 19일부터 23일이니까 빼박이 며칠 뒤에 가시겠네요. 이런 와중에 지금 또 물론 뭐 단기 선교를 가면은 다 같이 뭉쳐있고 다 같이 모여 다니기 때문에 함부로 뭐 납치를 당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지금 상황에서 굳이 갈 필요가 있나. 다른 나라도 많은데. 자,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의 커뮤충이 있듯이 전 세계의 커뮤충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은 결을 함께해요. 자, 캄보디아의 커뮤에서 지금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인 한국이 니들이 와가지고 니들이 납치하고 니들이 지랄 떨고 왜 우리 캄보디아가 욕을 먹게 하느냐. 요런 얘기가 지금 커뮤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캄보디아의 부패함입니다. 캄보디아가 부패하지 않았으면은 중국인들이 조선족들이 그렇게 불법을 저질러 들어가지 않았겠죠. 캄보디아의 경찰력과 정권이 뒷돈 받은 거로 다 무마시켜주지 않았다면은 불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죠. 캄보디아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변화해야 됩니다. 캄보디아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해야 됩니다. 그들은 많은 게 변해야 됩니다. 그들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게 변화해야 합니다. 많은 게 변화해야 되는 건 캄보디아예요. 지금 캄보디아. 국가의 소프트 파워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다. 전락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전락이 중요하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금 이번 일들을 계기로 정말 갱생의 정신으로 자력 갱생 정신 차려야 돼. 전 세계 캄보디아가 지금 범죄의 온상이 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캄보디아 정권이 지금 부패했기 때문 아닙니까? 돈만 주면 다 해결되고 이런 거 이제 정신 차리고 변화해야지. 자, 이번 캄보디아 편의 핵심이 뭐예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말자. 쉽게 돈 버는 건 이 세상에 없다. 국가의 부패함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악영향을 미친다. 오늘 여기까지. 끝! 인생 동반자 저기 단니 성형 피부과 박경민 화이팅 컵에 당근 간다요 후원자 부추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간호는 갱다 재영인 수리성 크로스컵 정선촌놈 시우필 신보섭 ANNSB 러블리 20 정연리 한명쾌 업스 칠레 오도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